일본의 세계적인 영화 거장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은 조감독 시절 잠도 제대로 못 자던 바쁜 생활 속에서도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하루 한 페이지라도 1년이면 365페이지가 된다는 자세로 시나리오를 썼다. 그의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미국의 대문호 해밍웨이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방탕한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해밍웨이는 집값의 2배가 넘는 수영장이 딸린 호화주택에도 살았지만 또 여행을 다니고 사고를 치고 폭음을 했지만 매일 아침 8시에 책상에 앉아서 20자루의 연필을 깎았고 오전 내내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는 날을 본인이 표현하기는 연필 7자루가 있는 아침 이렇게 묘사했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분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열정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그분이 정의하시는 열정이 되게 와닿았는데요. 이런 거죠. 목에 힘주고 큰 소리 치는 것이 열정이 아니다. 지치지 않는 것이 열정이다. 그러면서 자,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를 보라. 기껏해야 30m 앞밖에 비추지 못한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 밤에라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지 않는가. 그 30m가 모여서 그런 것이다. 그만큼 지치지 않는 완주는 위대한 결과를 낳는 것이다. 그 30m를 우습게 보지 말라. 오늘 오프닝 때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하루 한 페이지를 채우자. 해밍웨이. 내가 아무리 생활은 개판으로 하지만 내 직업적인 소명의식에 따라서 아침 8시부터 20자루의 연필을 가지고 쓰기 시작했다. 그러면 자동차 헤드라이트는 기껏해야 30m밖에 비추지 못하지만 그게 모여서 그 밤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비가 엄청 많이 오고 피해가 많은데요. 어느 분이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장마, 비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인류 전체에게 지금 기후 재앙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한반도는 물폭탄인데 유럽은 요즘 열폭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은 둘 다 온난화가 불러온 재앙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런 전 지구적 현상이 심화되면 30년 후에는 약 1억 4천만 명이 기상난민으로 전락할 것이다라는 IBRD, 즉 세계은행의 전망이 있습니다. 물 부족 때문에 흉작으로 고통받고 해수면 상승 때문에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건데요. 특히 올여름에 한국, 중국, 일본, 태국 등 아시아 국가는 폭우 피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중국 남부지방에서는 수재민이 5천만 명을 넘어섰고 직접 자산 피해액만 한 24조 정도. 일본도 난리였죠. 지난달에 규슈 지역의 폭우로 하천 105개가 범람하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고 말이죠. 근데 시베리아는 또 웃기는 게 지금 30도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한 부분은 또 완전히 고온입니다. 예컨대 미국 남서부에서는 40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또 캘리포니아 남부에서는 대형 산불까지 발생했고 유럽은 역대급 폭염. 그래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관측일의 최고치인 42도. 프랑스는 전체 도시의 3분의 1의 폭염 경보 발령. 그래서 지금 북극이 한때 38도, 시베리아는 30도 이상의 기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제가 기상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극지방에 많이 이렇게 물이 녹아버리면 이게 수증기로 하늘에 뜨면서 이게 하나의 비구름을 형성한다라는 건데요. 만약에 사람 몸이 여기저기서 삐걱거리고 뭐가
아프고 염증이 생기고 계속 이렇게 이러면 이제 의사들이 그러겠죠. 이거는 이 심각하다. 그냥 염증 생긴다고 이렇게 연고 발라서 될 문제가 아니고 뭔가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올해 장마가 심하네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고 전체 지구의 기후가 바뀌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인식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도 주말에 좀 푹 쉬었는데요. 유튜브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영화들을 짧게 리뷰를 하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주말의 명화 이런 것들을 띄엄띄엄 봤었는데 그 영화의 전체 줄거리가 가물가물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유튜브에 그런 걸 정리 잘 해놓은 채널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뭐 2시간짜리 영화를 한 5분, 10분 만에 이제 스토리를 쭉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맞다 그랬었지. 이제 주말의 명화 옛날에 봤던 기억나고 그랬는데 오늘은 제가 그 영화를 몇 개 보면서 이게 서부 영화, 웨스턴 무비라 그러죠. 서부 영화와 관련된 말씀과 그 다음에 음악을 좀 들려드릴게요. 왜냐하면은 몰랐는데 이 치고 들어가다 보니까 생각할 거리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이 서부 영화는 기본적으로 히어로 무비죠. 히어로 무비. 지금 현대 영화 산업에서 지금 디즈니, 마블, 히어로 무비가 거의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의 할리우드의 그 히어로 무비의 그 기원이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서부 영화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서부를 개척했던 그 서부 개척사 역사, 그걸 가지고 미국 영화를 만들었는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19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서부극이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때 이제 등장했던 배우들이 제일 유명한 사람이 존 웨인이죠. 게리 쿠퍼, 또 커크 더글라스, 버트 랭커스터, 헨리 푼다, 그 다음에 앨런 레드 이런 사람인데 어떻든 이 서부 영화가 인기를 끌던 것이 1920년대부터 1940년대 요때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테마가 권선징악, 그 다음에 히어로가 한 명 나오고, 근데 이제 이런 영화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은 이제 인디안을 무조건 나쁜 아파치, 나쁜 야만족으로 묘사하고 백인들은 선하다, 이런 이분법적인 선과 악의 구도. 그래서 미국 제일주의. 그래서 한 1920년, 30년대 사람들이 되게 빠져들다가 너무 이제 그런 영화들이 좀 식상해지면서 이제 쇠퇴기를 급격하게 이제 50년대 들어오면서 쇠퇴기를 맡았습니다. 이게 역마차, 황야의 결투, 오케이 목장의 결투, 이게 다 1930년대부터 50년대까지의 영화인데요. 아마 좀 옛날 영화 좀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서부 영화 중에 쉐인이라고 하는 그걸 아실 거예요. 쉐인이 끝장면이 좀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악당을 물리치고 이렇게 떠나는 쉐인을 바라보는 소년이 이름이 조지인가? 그래서 쉐인 가지 마세요, 돌아오세요, 컴백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이제 쓸쓸히 떠나는 그 쉐인. 이게 1953년도 파라마운트 영화사의 영화인데 누구는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그 쉐인이 그 뒷모습을 남기고 이렇게 멀어져 가는 것이 이제 이게 서부 영화도 그 유통기한을 다 했다. 이제 그렇게 쓸쓸히 이제 간다. 이 쉐인이라는 영화는 저도 최근에 그 요약본을 봤는데 아주 간단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떠돌이 협객의 이야기인데 사연이 있어 보이는 떠돌이가 마을에 나타나고 환대를 받는데 그 어느 집에서 악당의 행패를 부리고 근데 내가 이제 손 씻었으니까 일하면 안 되지. 과거를 생각하며 참아내는데 기고만장한 악당이 결국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그 분노한 떠돌이가 악당을 쓰러뜨리고 만류하는 이들을 남겨두고 쓸쓸히 떠난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심지어 러닝타임이 118분인데 그 중에 쉐인은 딱 10번 총을 쏴요. 그러니까 총소리가 딱 10번 들리는 거죠. 원래 이 영화가 파라마운트사에서 만들면서
주연으로 처음 찍은 사람은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가던 인기스타, 미남 인기스타 몽고메리 클리프트였어요. 근데 몽고메리 클리프트한테 이 제안을 했더니 몽고메리가 이 각본을 보고는 아이 뭐 이래 시시한 각본이 다 있냐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타로 앨런 레드라는 사람을 뽑았는데요. 이 앨런 레드라는 분이 이 아저씨가 아주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키도 별로 크지 않은데 뭔가 또 이 눈빛이 사인이 있는 듯한 그래서 오히려 이 영화로 아주 뭐 대박을 친 배우가 이 앨런 레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평가하기로는 참 이야기 구조는 되게 심심한데 이 조지 스티븐스라고 하는 감독이 얼마나 이 영화를 잘 버무렸느냐. 그래서 2시간 가까운 러닝 타임이 결코 지루하지 않다. 몰입감을 준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앙케이트 하잖아요. 뭐 가장 멋진 영화의 라스트 씬 앙케이트 하면 항상 탑 10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1953년 쉐인입니다. 그래서 그 라스트 씬에서 그 꼬마가 돌아오라. 그 꼬마가 보니까 그 이 영화 하고 좀 잘 나가면 좋았을 텐데 나이 한 30에 그냥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고요. 아깝게도. 그래서 그 아이가 쉐인 돌아오라고 부르는 끝장면과 그 다음에 이 메인 테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Never been able to show you if you'd have seen him. Bye, little Joe. He never even cleared the holster, would he, Shane? I've got things for you to do. And Mother wants you. I know she does. Shane! Shane! Come back! 자, 제가 아까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 얘기를 했었죠. 이게 또 서부 영화랑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앞에 자락을 깐 건데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은 일본의 세계적인 감독이죠. 1910년 출생, 1998년 사망. 그 영화 감독으로는 1936년에 데뷔를 했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그 영화가 라셔몽, 이 1950년에 나온 영화 라셔몽이에요. 이 한자로 하면 라생문인데, 어떤 숲속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을 두고 여러 관련자들이 증언을 하는데 다 자기 관점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과연 진실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소위 라셔몽 효과라고 하는, 심리적으로는 라셔몽 효과라는 말도 뒤에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을 두고 여러 사람이 자신의 관점에서 뭔가를 바라보고 다른 얘기를 하는. 그래서 이 영화가 베니스 영화제에서 1951년도에 황금사자상을 받고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1952년에 수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방인 아시아의 그 일본에서 이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등장을 한 거죠. 전 세계적인 그 인기를 끌게 된 거죠. 자, 그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그러면 이 양반이 이제 1954년도에 영화를 한 개 만들어요. 그게 바로 7인의 사무라이입니다. 7인의 사무라이. 내용은 간단해요. 그 어느 마을을 지켜주기 위해서 돈 받고 7명의 사무라이가 이 악당들을 물리쳐 준다. 이게 이제 7인의 사무라이인데, 이 영화가 그렇게 히트를 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영화가 1954년작인데, 이 영화를 리메이크 한 게 엄청 대박을 치죠. 이게 바로 황야의 7인이라고 하는 서부극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황야, 무법자, 석양, 이런 얘기가 쭉, 일본식 이제 네이밍인데, 막 헷갈려요. 황야의 무법자, 석양의 무법자, 석양의 겉맨, 석양의 무법자, 황야의 무법자, 그래가지고 이 족보가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1954년 7인의 사무라이, 구로사와 아키라 영화에서 그걸 본따서 황야의 7인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나왔다. 리메이크를 한 거죠. 황야의 7인. 원래는 사무라이들이 어느 마을을 구한다는 건데, 이것은 의기투합한 7명의 총잡이가 무법자들에게 약탈당하는 멕시코의 작은 마을을 구출하는 게 줄거리예요. 이게 60년도 영화인데, 이 영화가 이제 엄청 대박을 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 7명의 배우 중에 이제 리더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율 브리너, 빠바게 아저씨. 보니까 이 빠바게 아저씨가 율 브리너가 어느 나라 사람 같습니까? 전통 미국 사람 같지는 않잖아요. 이 보니까 러시아 태생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일찍이 20대 때부터 탈모가 심해서 그냥 빠바기로 갔는데, 이분이 엄청난 카리스마. 실제 제가 이 황야의 7인을 다시 봤는데, 이게 영어 제목이 The Magnificent Seven인데,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영화 뒤에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 동료들을, 같이 할 사람들을 한 명씩 이렇게 픽업하는 거. 다양한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 야, 너 같이 일하자, 이렇게 모으는 그런 과정들이 이 영화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조격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스티븐 맥퀸, 찰스 브론슨, 제임스 코번, 이런 사람들인데, 특히 이제 1970년대 엄청난 대배우로 성장하는 스티븐 맥퀸이 이때 보면 이제 율 브리너의 꼬봉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7인의 사무라이를 리메이크한 황야의 7인은 음악이 또 아주 웅장하고 멋있어요. 그래서 이 황야의 7인, The Magnificent Seven 메인 테마를 듣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황야의 7인을 오마주한 또 리메이크 영화가 하나 더 나오죠. 2016년도에. 제목은 이제 한국에서는 Magnificent Seven이라고 했고, 여기에는 이제 이병헌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약간 이런 차이는 있어요. 요 당시는 원래 원 영화에서는 황야의 7인에서는 백인들 위주의 이 건맨들이 마을을 구하는 이런 스토리라면, 이제 2016년도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는 이제 다양한 인종의 7명이 멕시코를 구하는, 약간은 뭐랄까 안배를 했다고나 할까. 그래서 율브린너 같은 이 대빵 역할을 누가 했냐 그러면 덴젤 워싱턴, 흑인이 한 거죠. 그리고 거기는 히스패닉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이병헌 씨가 여기 한 명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원 영화에도 보면 총보다도 더 빨리 칼을 쓰는 인물이 나와요. 7명 중에.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역할을 이제 2016년도 작에는 이병헌 씨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쉐인 말씀드렸고, 7인의 사무라이를 패러디한, 그 리메이크한 황야의 7인, The Magnificent Seven, 그 다음에 2016년도 리메이크작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시점에서 제가 이제 마카로니 웨스턴이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보통 이제 웨스턴은 서부 영화인데, 마카로니 웨스턴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원래 이름은 스파게티 웨스턴이래요. 스파게티 웨스턴인데 이것을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마카로니 웨스턴이라고 불렀다. 자, 스파게티, 마카로니 다 이게 이탈리아 국수거든요. 그럼 일단 이 스파게티 웨스턴이 원래 이름이니까 이게 뭔데 그러면? 스파게티 웨스턴은 1960년, 70년대 이탈리아산 서부 영화예요. 주로 이탈리아하고 스페인 합작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멕시코를 무대로 서부 영화인데, 이게 뭐랄까, 기존의 정형화된 미국 서부 영화랑 완전히 좀 달라요. 기존의 정형화된 미국 서부 영화는 권선징악, 그 다음에 무조건 정의로운 주인공, 존 웨인 같은 그런 사람이 등장하고, 인디안과 싸우고 이런 건데, 이제 이런 식의 선과학의 이분법 구조는 재미없다, 시시하다, 그러면서 오로지 돈을 위해서는 내 영혼도 판다. 그 다음에 완전 개싸움을 하는 그런 어떤 잔혹함을 베이스로 한 저예산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마카로니 웨스턴입니다. 스파게티 웨스턴. 그러니까 이 영화가 처음 나올 때 이런 영화들에 대해서 미국 주류 사회에서는 되게 웃기게 본 거죠. 원래 오리지널 서부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감독은 존 포드 감독이에요. 자, 그래서 존 포드 감독이 연출가 버트 케네디하고 어떤 대화한 69년 대화록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존 포드가, 저는 서부극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선택할 수만 있다면 나는 서부극만 만들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버트 케네디라는 연출가가 혹시 이탈리아 서부극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존 포드가 그러죠. 농담이겠죠. 그러니까 버트 케네디가 아닙니다. 진짜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몇 편은 제법 유명하답니다. 그 존 포드 감독이 어떻게 생겨먹었는데요? 그러니까 버트 케네디가 그 이야기와 사건은 없고요. 그냥 살인만 있어요. 아주 격화시키는 거죠. 자, 이 스파게티 웨스턴의 아주 핵심적인 감독이 바로 세르지오 레오네입니다. 세르지오 레오네. 그래서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 엔니오 모리콘의 음악, 요 이제 조합을 많이 앞으로 보게 될 텐데요. 비슷한 시기에 이 세르지오 레오네는 또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위대한 서부극을 만든 몇 명의 감독들은 다 유럽 출신이에요. 자, 존 포드, 이 사람 아일랜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프레드 진네만, 오스트리아 사람이고요. 윌리엄 와일러, 윌리엄 와일러는 배너 감독으로도 유명하죠. 이 양반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탈리아 사람은 그 그룹에 낄 수가 없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는 하네요. 자, 그래서 이런 스파게티 웨스턴의 이제 대표작이 이제 세르지오 레오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소위 달러 3부작.
달러 3부작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황야의 무법자, 석양의 무법자, 석양의 무법자. 요 이제 세 편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스파게티 웨스턴, 마카로니 웨스턴이 뭐다는 걸 아셨죠? 그러면 이 스파게티 웨스턴의 시발점을 알리는 영화가 바로 황야의 무법자입니다. 황야의 무법자. 이 황야의 무법자는 1964년 영화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이고, 음악이 애니어 모리코네인데, 이 원제가 A Fistful of Dollars. Fistful이라는 게 이제 한 주먹에 dollars. 그러니까 뭐 달러 한 주먹.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의리 이런 것도 없이 돈만 밝히는 이런 건맨들의 이야기인데, 자, 여기서 이제 스파게티 웨스턴의 엄청난 스타가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클린트 이스트우드입니다. 이게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요 영화 1964년 이 영화 전까지는 그냥 미국 TV 드라마에서 카우보이 역할을 하고 별로 존재감이 없었는데, 이제 이탈리아 자본이 들어오면서 그 미국의 여러 배우들을 섭외를 했겠죠. 그런데 아니 무슨 서부 영화를 이탈리아에서 만들어, 이탈리아 애들이 만들어 가지고 잘 나가던 배우들은 콧방귀도 안 꼈죠. 근데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이 떡밥을 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 출연을 하면서 이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는데요. 줄거리는 뭐 간단합니다. 이름 없는 총잡이가 멕시코 국경 근처 마을에 왔다가 뭐 보안관 패거리하고 멕시코 갱 패거리의 전쟁에서 양 진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왜냐하면 돈을 벌려고 왔다 갔다 이렇게 되게 기회주의적인 거예요. 뭐 그러다가 뭐 갱에게 잡혀있던 한 농부의 아내를 구하다가 갱에게 잡히고 탈출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 갱을 죽이고 승리하고 떠난다. 그러니까 무슨 정의를 위해서 갱을 죽인 게 아니고 돈 때문에 움직이다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 그냥 이렇게 갱을 죽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발상 자체도 전통적인 서부극에서 보면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멕시코 국경 근처 마을로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스파게티 웨스턴이. 왜냐하면 스파게티 웨스턴은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의 자본과 스텝들을 많이 썼는데, 멕시코가 스페인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페인 배우들을 많이 끌어들여 와서 이제 그 멕시코 마을 사람들로 많이 이제 하게 했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구로사와 아키라하고 왜 연관이 되냐 그러면, 아까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유명하게 된 것이 1950년도 라셔몽이라는 것 때문에 그랬고, 그 7인의 사무라이가 결국은 황야의 7인으로 또 리메이크 됐다고 했죠. 자, 구로사와 아키라가 1961년도에 영화를 하나 만듭니다. 그게 요진보라는 게 한자로 쓰면 용심봉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보디가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돈 받고 어떤 일을 처리해주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1961년작 요진보하고 방금 본 황야의 무법자 요거랑 얘기가 정말 비슷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일본의 요진보가 원작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그대로 시대적 배경이나 뭐 이게 사무라이를 카우보이를 바꾸고 그러면서 거의 무단도용한 작품으로 이제 결국 평가를 받았죠. 하지만 이 황야의 무법자가 엄청 인기를 끌어요. 그래서 이게 뭐 저작권 관련해서 구로사와 아키라가 시비를 건다고 하니까 세르지오 레오네 쪽에서는 그 수익의 일부를 넘기겠다. 그래서 결국 오히려 요진보 본편 그 수익보다 이런 로얄티를 받은 황야의 무법자 로얄티 금액이 더 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결국 이 황야의 무법자 Fistful of Dollars, 이 영화가 이제 스파게티 웨스턴의 최초 영화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황야의 무법자, 물론 이 황야의 무법자라는 이 네이밍 자체를 일본에서 이제 만든 건데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걸 따라서 한 건데, 요
사운드 트랙 이제 들어보면 아, 이 음악이구나 아실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황야의 무법자가 대박을 치니까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이 그거 봐라. 우리라고 웨스턴 못 만드냐. 그러면서 두 번째 달러 시리즈를 만듭니다. 그게 1965년도 작 For a few dollars more. 그러니까 이제 달러 좀 더 달라 뭐 이런 거죠. For a few dollars more. 이게 65년 작인데 뭐 이것도 뭐 내용은 뭐 그냥 현상금 사냥꾼들의 대결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정의 이런 개념이 아니고 돈을 따라 움직이는 건데 여기에 보면 역시 또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연을 맡고 립반 클리프, 그 되게 눈이 찢어진 립반 클리프라는 또 멋진 배우가 등장을 하죠. 여기서 이제 이름이 막 헷갈리는데 영어로 말하면 For a few dollars more인데 이게 이제 한국에서 개봉할 때 일단은 석양의 무법자 일단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황야의 무법자가 대박이 나니까 여기서 이제 또 이제 무법자 시리즈로 가는 거죠. 석양의 무법자 또는 석양의 건맨 뭐 이런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For a few dollars more는 달러 시리즈의 두 번째 영화고요. 그래서 이 음악도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렇게 A Fistful of Dollars, 그 다음에 For a Few Dollars More, 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황야의 무법자, 석양의 무법자가 뜨고 나니까 또 영화 또 만들겠죠. 그러면서 나온 것이 영어로 말하면 이거예요. The Good, the Bad, the Ugly. 그러니까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거죠. The good, the bad, the ugly. ugly가 뭐 추한 놈, 못난 놈, 뭐 이런 뜻으로 쓰는데, 이제 이 영화를 만들었고, 이게 소위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달러 3부작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1966년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름이 약간 헷갈리는 게, 이 The Good, the Bad, the Ugly를 어떻게 한국에서 개봉을 하느냐. 일단, 지금 황야의 무법자 대박감 났죠? 또 석양의 무법자 대박 났죠? 그러니까 이것을 석양의 무법자 이렇게 한 거예요. 또는 석양에 돌아오다. 그래서 이 The Good, the Bad, the Ugly는 이제 이렇게 석양의 무법자, 또 석양에 돌아오다. 이런 이름이고요. 이 영화는 진짜 대단한 영화입니다. 이게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1분 앞을 예측하기 힘든 그런 시나리오 구성이에요. 그리고 이 3명, 말 그대로 이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3명이죠. 그 중에 한 명이 클린트 이스트우드고, 한 명이 아까 그 석양의 무법자에 나왔던 리반 클립이고, 또 한 명이 이제 뭐 투코란 사람인데, 현상금을 놓고 이 삼각 구도로 막 돌아가는, 그러면서 요렇게 연합했다가, 요렇게 서로 배신하다가, 근데 이 스토리가 대단히 긴박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또 엄청난 히트를 치게 되죠. 그래서 석양의 무법자, The Good, the Bad, the Ugly, 그 원래 이 영화의 메인 테마를 들어보시죠. 자, 아까 The Good, the Bad, the Ugly 했더니 우리나라 영화 한 게 생각나죠.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그 영화가 관련이 있는 거 아니야? 관련이 있어요. 이 김지훈 감독의 2008년 영화가 바로 이 영화를 오마주한 거죠. 근데 이걸 찾아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우리 그
보통 웨스턴 말고 마카로니 웨스턴, 스파게티 웨스턴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만추리아 웨스턴이라는 게 있어요. 만추리아가 만주. 그래서 만주 웨스턴은 뭐냐 그러면 서부극을 한국식으로 풀어낸 영화의 한 장르를 만주 웨스턴이라고 하는데 주로 일제강점기 시대 만주를 배경으로 한 활극이다. 그래서 그런 장르가 있어? 우리는 이제 2008년도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을 보신 분들은 그거 보면 뭐 송강호나 정우성, 이병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만주를 배경으로 막 하는데 뭐 말 타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1960년대 이게 엄청 유행을 했던 장르에 보면은 주로 임권택 감독이 이거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뭐 두만강아 잘 있거라 뭐 62년, 광야의 호랑이 65년, 광야의 결사대 66년, 무숙자 이 신상호 감독이네요. 68년, 여마적 68년, 황야의 독수리 69년, 황야의 외파리 70년, 당나귀 무법자 70년 이런 식으로 애꾸는 박 70년. 그래서 60년 70년대에 이런 만주 배경으로 우리 한국의 영화에서 인기를 끌었던 하나의 장르가 만추리아 웨스턴, 만주 웨스턴이라는 게 있었고 그래서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류승환 감독이 2008년도에 이런 영화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 다치마월이 악인이여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라. 그래서 약간 재밌게 만든 영화인데 바로 이 영화가 역시 그 만주 웨스턴을 오마주했던 그런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지훈 감독의 2008년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 영화에 보면 삽입곡 중에 그 미국 팝송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뭐 날 오해하게 하지 마세요.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이 음악의 연주곡이 삽입이 됐죠. 원래 이 곡은 상당히 좀 느린 그런 곡인데 1978년도인가 이때 그 디스코 그룹 산타 에스메랄다라는 그룹이 완전히 디스코풍으로 바꿔서 데이트를 쳤죠. 그래서 그 음악은 CF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영화 킬빌 있죠. 킬빌. 퀸틴 타란티노가 또 이 서부극을 좋아하는데 킬빌에 보면은 라스트 파이트 제일 마지막 그 파이트 씬의 배경음악으로 깔렸고 이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놈놈놈의 또 이 음악이 삽입이 되어서 아주 인기를 끌었죠. 그래서 산타 에스메랄다의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들어보시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스파게티 웨스턴, 황야의 무법자, 석양의 무법자, 속석양의 무법자 이 3부작까지 말씀드렸고 한 작품을 더 말씀드릴게요. 이 짱고죠, 짱고. 짱고. 짱고가 이게 스펠링이 D-J-A-N-G-O. 근데 D는 묵음이에요, 묵음. 그래서 그냥 뒤에 이제 짱고, J부터 하는데 이것은 세르지오 레오네가 아니고 세르지오 코르부치라는 감독의 1966년작 또 대표적인 스파게티 웨스턴 영화고, 자, 주연은 그 앞에까지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로 하다가 스파게티 웨스턴의 2인자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어요. 프랑코 네로. 이 이름을 기억해 놓으세요. 뒤에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뭐 더 잔인해지고, 이 영화 재밌는 게, 혹시 여러분 뭐 장고 영화 보시면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장고는 항상 이게 관을 질질 끌고 다녀요. 관을. 저 무거운 걸 왜 저렇게 끌고 다닐까? 근데 그 관에 뭐가 들어있느냐? 기관총. 그 게틀링 기관총에 들고 있어요. 아마 서부 영화에 그런 식의 본격적으로 주인공이 기관총을 쓰는 예는 이때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1대 다로 싸울 때, 이제 권총이 아니고, 기관총을 난사하는 그 장면이 대단히 인상적이었죠. 짱고. 그래서 이 영화가 또 엄청 인기를 끌었고요. 그러니까 또 서부 영화 좋아하는 퀸틴 타란티노가 그 뒤에 짱고 분노의 추적자라는 영화를 또 리메이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리메이크 얘기는 좀 이따가 드리고 우선 오리지널 1966년작 짱고의 메인 테마를 듣고 오시죠. Django, have you always been alone? Django, have you never loved again? Love will live on, life must go on, for you cannot spend your life regretting. Django, you must face another day. Django, now your love has gone away. Lost you love her, oh, oh. Now you've lost her, oh, oh. But you've lost her forever, Django. When there are clouds in the skies and they are gray, you may be sad, but remember they'll all soon pass away. Oh, Django, after the showers, the sun will be shining. Lost you loved her, oh, now you've lost her, oh, but you've lost her forever, Django. When there are clouds in the skies and they are gray, you may be sad, but remember they'll all soon pass away. Oh, Django, after the showers, the sun will be shining. Django, oh, Django, you must go 자, 그래서 퀸틴 타란티노가 2012년도에 짱고 분노의 추적자라는 영화를 리메이크를 해서 만드는데, 이 영화가 뭐 상도 엄청 많이 받고 인기도 끌어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주인공이
흑인 제이미 폭스인데 되게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카메오, 보통 영화로 카메오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카메오로 등장하는데 여기에 카메오로 누가 등장하냐 그러면 바로 누굽니까? 프랑크 네로. 원래 66년작 주인공인 프랑크 네로가 이때 등장해요. 어떤 노예를 이끄는 노예주로 카메오 출연하는데 거기서 이제 여기서 장고 역할이 이제 제이미 폭스거든요. 근데 이렇게 장고에게 이름을 물어보는 거죠. 네 이름 뭐냐? 그랬더니 이제 제이미 폭스가 이 오리지널 프랑크 네로한테 DJANGO 내놓고 D는 묵음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프랑크 네로가 나도 알아. 이러면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오리지널 프랑크 네로가 엄청나게 시간이 흐른 다음에 리메이크작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요 장면이 있었네요. What's your name? Django. Can you spell it? D-J-A-N-G-O. The D is silent. I know. 클린트 이스트우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30년생이고요. 그 연세가 꽤 많죠. 사실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이 배우에 대해서는 평가가 썩 좋지를 않았죠. 그러니까 TV 드라마에서 그냥 카우보이 역할 하다가 또 이 마카로니 웨스턴, 이 스파게티 웨스턴이라는 그 장르가 그렇게 예술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렇게 하지만 인기를 끌고 그 다음에 또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인기를 끌었던 게 1971년부터 더티 해리 시리즈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냉혈한 형사. 그러니까 이름이 켈러한인데 이 범인 보면 무조건 그냥 다 때려잡는. 그러니까 법보다 주먹이 앞선 이런 더티 해리 시리즈를 또 10년간 하죠. 그러니까 정말 마초적이고 그런 아주 이분법적인 그런 권선지각의 대명사로 갔던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이제 확 바뀌기 시작한 게 제가 볼 땐 1992년도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영화를 본인이 만들고 주연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영화들이 퍼펙트 월드, 메디슨 카운트의 다리, 그 다음에 2004년도에 밀리언 달러 베이비, 그 다음에 제가 정말 감동적으로 봤던 2008년도에 그랜 토리노. 그러면서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영화가 점점 이 양반이 지금 연세가 90이 다 됐는데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영화의 예술성과 어떤 휴머니티 이런 것들이 깊어지는 거죠. 중간중간에 이제 다시 영화 안 만든다고 몇 번 그래놓고 계속 영화를 아마 지금도 또 하나만 만들고 있는데 그 깊이가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밀리언 달러 베이비가 유명하기는 한데 그랜 토리노라는 이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이 어떤 노 배우의 또 노 감독, 이 사람은 감독도 하니까 노 배우의 노 감독의 그 어떤 내공을 느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젊을 때와는 또 다른 이런 트랙으로 영화의 어떤 그걸 쌓아나가는 그게 끊임없이 변신을 할 수 있다는 그 점이 참 놀랍다. 그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래저래 영화, 특히 그 서부 영화 그리고 스파게티 웨스턴, 마카로니 웨스턴 말씀을 좀 드렸네요. 기상예보를 보면 다음 주도 비가 계속 온다고 하는데 조심하시고 이번 그 물난리를 좀 잘 넘겨야 되겠습니다. 조승의 디스크쇼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